야, 오케이. 진짜 간만에 인사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인사드리게 된 이유가 자가발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자가발전 약간 외계 없는 IT 팟캐스트 잘 모르겠어요. 외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팟빵이랑 파티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 오케이. 진짜 아망들 절대 잊지 마시고 이긍정이 임 실장은 잊으셔도 돼요. 오케이. 진짜 고마워요. 네, 새로운 인트로나요? 아, 예, 소름 돋는 인트로를 이런 걸 녹음했어. 네. 아, 네. 예, 더 많은 인트로를 녹음해가지고 이번 2018년도에는 네, 좀 지루할 틈 없는 자가발전을. 자가발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신을 좀 더 놓겠다는 얘기죠. 비트코인이 아니라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비트코인 제가 주로 봤던 게 무슨 얘기였냐면 네. 이제 한국의 그 가상화폐 시장을 억압하면서 주로 뭐 되는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뭐 이유, 근거, 논리가 블록체인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을 통제할 것이다. 이걸 막으면 그렇죠. 이런 뭔가 근본 없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시대에 뒤떨어질 것이다. 근데 사실 지금 얘기대로라면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같이 탄생은 했지만 전혀 별개의 얘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완전 독립적이죠. 전혀 독립적인 기술인 거군요. 네. 네.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아까 블록체인에 대한 원리라든지 이런 걸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네. 이게 왜 좋냐? 음. 아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블록체인이다. 비트코인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네, 가상화폐도 절대 아니고 가상화폐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블록체인이다라고 하는데 네.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가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나 보네요, 다들. 그리고 네. 지금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블록체인 다 나왔는데 지금 블록체인 설명 들었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왜? 뭔데?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반대였어요. 왜냐면은 이거에 대한 응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다가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기록부. 출퇴근 기록부도 지금 엄청난 거지만 지금 출퇴근 기록부 덕분에 그 생각이 든 건데 그러니까 그 돈 외적인 걸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잘 집어줬어요 지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네. 그냥 뭐 우리나라 돈이나 이런 개념은 다 그대로 있지만 네. 거기에 은행권들이 이거 비트코인이라네 블록체인을 도입을 한다면 네. 그럼 은행권들끼리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도 그리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고들 있잖아요. 뭐 직원이 이제 돈을 이체하고 빼나갔다던가 이런 것들도 사실 벌어질 수가 이론적으로는 절대 없어지는 거고 네. 뭐 각 지역구마다 이제 시의원들이나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출마해서 뭘 할 때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나 이거를 뭐 공약이나 이런 기록으로. 것들을 블록체인화 시켜버리면 네. 사실은 이게 뭘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주민세나 이런 것들도 뭐 보도블록 뒤집어 까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네. 네. 지금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블록체인이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지금 활용이 되려고 이제 태동을 하고 있는 일부가 건가요? 있고요. 네. 뭐 그거 말하기 전에 장점이나 네. 단점 그런 먼저 것들 짚고 먼저 갈게요. 얘기를 그럼. 해보죠. 네. 그런 거에 활용될 수 있는 이유. 먼저 장점 중에 하나는 탈중앙. 이거는 영어인데 한국어로 번역이 돼갖고 탈중앙 이렇게 써 있는데 원래 영어는 뭔데요? 디센트럴라이즈였나? 그러니까 중앙을 벗어난다 뭐 그러니까 이런 중앙 거로 보시면 돼요. 집권적인 어떤 시스템을 붕괴하는 거지. 좋아. 나 그런 거 너무 좋아. 아 그래요? 아나키스트.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앙이 아닌 모든 부분이 전체 블록체인에 다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기존에 있던 은행 뭐 이런 것처럼 중앙 집중형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집니다. 옛날에 비트코인 특집 하면서 잠깐 그때는 오히려 반대로 블록체인을 잠깐 짚고 넘어갔었는데 그렇죠. 그때도 막연히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때 잠깐 집었던 거를 요약해서 제가 기억 속에 있는 걸 말하자면 네. 그때도 긍정 씨가 얘기해 줬는데 블록체인이 뭐냐? 블록체인은 한 사람 두 사람이 알고 있으면 보안이 잘 된다는 옛날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모두가 차라리 알고 있으면 그렇죠. 보안이 완벽하다는 거였잖아요. 네. 난 그걸 참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예, 아나키스트입니다. 네.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뭐 블록체인이라는 건 그 자체가 거래 장부고 동시에 돈처럼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장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5천만 원짜리 장부다 이거 아니죠? 쓸데없는 얘기라고 그래 자꾸.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개그 욕심이 약간 요즘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네. 이중 지불 방지라는 기술을 뽑아요. 이런 특징을 뽑아요, 사람들이. 네. 아, 아까 말했듯이 네. 이런 거예요. 은 실장이 음. 뭐 어디로 갈까요? 이번에 제주도를 갔다고 칩시다. 근데 뭐 기상 상태가 안 좋아서 뭐 이체를 했는데 서울에서 돈이 빠져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은 실장이 있는 제주도에선 그 데이터가 전달이 안 됐어. 돈을 비둘기로 보냈나 보군요. 아 그래. 전소구야. 은 실장이 네. 은 실장이 카드값 100만 원이 나갔어. 근데 카드 회사는 근데 통신이 안 좋아서 제주도에 아직 도착을 안 한 거야. 그 데이터가. 그 상태에서 100만 원을 ATM에서 인출을 한 거야. 그럼 200만 원이 빠져나간 거네. 그렇죠. 그러면 이중으로 지불이 되잖아요. 요런 걸 방지하기 위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뭐 계속 돈의 비유를 하지만 어쨌든 기존 은행이 하고 있던 모든 역할들 그리고 은행의 단점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시스템 상으로는 네. 그렇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쓰일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네. 다른 코인들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네네네. 이것들은 그냥 각자의 특성이 다 있어요. 코인마다 있고 뭐 가상화폐마다 특징이 있는데 뭐 그건 이제 나중에 아망드가 더 네. 자세히 소개를 해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요 핵심인 블록체인을 가져오면 똑같은 코인을 나도 만들 수 있다. 지금 우린 자가발전 코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이론을 갖고 오면 말씀이시죠? 제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오면 블록체인의 기술. 네, 블록체인의 네, 기술. 그걸 가져오면. 그러면 우린 맘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자가발전을 1회 청취할 때마다 코인을 하나씩 주는 거야. 너무 훌하지 어디서 훌하지 쓸지 않아? 모르는 거지. 어디서 쓸지 모르는 거지. 지금 말한 게 있어요. 스티커 살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스티커 살 수 있어. 그 코인 중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이더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 이더라고 하죠. 이더. 네네네. 네. 요 정확하게 말하면 코인가 가상화폐는 아니고 얘는 플랫폼이라고 해요. 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라고 해요. 네. 안 와닿죠, 이러면? 네,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이걸 활용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위키피디아를 만들자. 이더리움을 통해서. 어떻게 만들죠?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된 글을 쓰면 서로 확인을 하고요. 멀쩡한 글을 쓰면. 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검증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이더를 주는 거야. 비트코인을 보상을 하듯이 네네네. 여기서 이더를 주는 거죠. 그러면 서로 검증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만 계속 기록하려고 할 거고. 그럼 네. 상대적으로 양질의 글이 쓰일 거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더를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해서 참여를 할 것이다. 요게 블록체인인 거죠. 네. 만약에 누가 가짜로 데이터를 막 수정을 했어. 네. 그럼 금방 이게 이력에 남고 누군가 고치던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뭐 신뢰성이 계속 보장이 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가지고 활용하는 얘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팟캐스트를 들으면 네. 1회 들으면 뭐 1코인을 주자. 이것도 말이 되죠.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네. 이 사람이 들은 게 인증이 되면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검증이 확인하고. 되면 네. 그러면 우린 너 코인을 2분 주고 27초에 무슨 얘기 나왔어? 이거를 검색해보고. 네. 그러면 코인을 주고 이 사람은 코인을 받기 위해 우리 걸 계속 들을 거고 이런 선순환이 발생을 하겠죠. 가치가 없대. 선순환인가요?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아니야? 네. 1캐딜락을 받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블록체인이랑 기술이 쓰이는 거야. 네. 그래서 요즘 이런 말도 있어요. 차세대 핀테크라든지 아니면 돈 떠나서 뭐 이런 데이터 관리, 네. 그러니까요. 자료 관리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자는 말도 있어요. 블록체인으로. 공인인증서를 대체하는 건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이런 대로라면은 뭘 설치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럼요. 네.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 막 태클을 거는 거야. 뭐 이 보안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런 원래 말들이 많은데 새로운 걸 시도하기 전에는 항상 그런 공포감이 깔려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거래소 얘기를 잠깐 할게요. 네. 거래소가 뭐죠? 거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소가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거래소라고 하면 와닿지가 않을 수 있으니까 네네. 요즘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냥 우리가 지금 사실 거래소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하겠지만 네.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 거래소는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래소인 그렇죠. 거잖아요. 주식 거래소와 비슷한 거죠. 똑같아요. 네. 근데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주식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는 한국 거래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금액을 조정을 하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네. 뭐 우리 뭐 투자증권 이런 데서 다 하잖아. 네. 거기 데이터는 다 한국 거래소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네. 중앙화돼 있네요. 그렇죠. 네. 근데 반해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들은 중앙화된 게 없기 때문에 네.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 달라. 그렇죠. 천차만별이야. 네. 그렇지. 음. 그러니까 1 비트코인을 하나로 얼마다라는 규정을 할 때 네. 그걸 뭐 이제 거래소마다 원래 미국의 그 어떤 기준점을 지들이 잡은 다음에 그걸 바꿔오는 환율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바꿔야 되니까 네. 사실 그거에 대한 퍼센티지나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 거래소의 자율인 거죠. 수요예요. 수요로 인해 아니, 그러니까 수요는 맞는데 네. 긍정 씨 말대로 우리나라에 비트코인 거래소가 몇 군데 있을 때 그 네. 각각의 거래소들이 우리는 이렇게 해석했어. 이거는 우리 생각에 이 정도 원화야 라고 그냥 주장을 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잖아요. 시작할 땐 그렇겠죠. 네네. 왜냐면 그냥 대항해 시대야. 여기서 후추 사서 저기다 갖다 팔면 돈 차익 남기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짓을 많이 하다 보면 둘이 가격이 같아지죠. 그렇죠.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야 저기는 1,000원이던데 너는 왜 1,200원이냐? 이러면은 이제 이러다 보면 서로 맞춰가겠죠. 그렇죠. 그렇기 프라이스 때문에 매칭.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해요 가격이. 네. 해외랑 차이가 나지. 그렇지. 근데 이렇게 갖다 팔다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출금 제한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어쨌든 이 거래소 얘기를 이것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거래소가 해킹됐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해킹돼서 막 몇백억이 털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아 블록체인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무슨 차세대고 산업혁명이냐 네. 이런 이거는- 말을 많이 하죠. 이거는 정말 약간 뭐랄까 그 지금 우리가 일부에서 나왔던 블록체인이나 네. 가상화폐에 대한 개념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오류네요. 그렇죠. 오해네요. 오해.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지금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렇지. 그 뭐 거래소가 해킹됐다는 거는 실제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안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래소가 해킹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네. 거래소에 전자 지갑이란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비트코인이란 걸 가지고 있는 지갑을 의미하는데요. 네. 이 지갑은 사실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지갑에서 여기로 송금을 했어. 그럼 요 송금했다라는 거래를 모든 블럭에다가 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근데 요 거래소가 해킹당했다는 건 요 프로그램이 해킹당했다는 거거든요. 네. 아망드가 1비트코인을 은 실장한테 보냈어. 네. 근데 내가 이 거래소를 해킹해서 보낼 때 나한테 보내게 내 만드는 전자지갑, 거지. 긍정의 지갑으로 보내도록 해커의 지갑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바꿔놨어요. 그러면 단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이 들어오겠어. 그렇지. 그러니까 몇백억이 털리는 거야 그대로.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행 기술로 비유를 하자면 네. 그 카드 마그네틱 카드에 있는 보안이나 그 RF 칩이라고 하나요? IC 칩. 네. IC 칩에 대한 보안은 전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고 이제 이건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해커가 그 ATM 기들을 그냥 다 털어가지고 그렇죠. 기계를 거기서 해킹한 이체 거야. 버튼을 누르면 그냥 자기 걸로 이체되게 만들어 놨다는 얘기. 그래. 그래서 요즘 그 ATM 기계 보면 카드 투입구가 다른 모양이면 조심하시고 있잖아. 너무 디테일하게 비유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튼 기술력 자체는 아까 말한 대로 이의가 없는 보안력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블록체인에 사기당한 거래가 그대로 남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A라는 거래소, 한국 거래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전자지갑에 송금을 한 것들이 쭈루룩 뜰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럼 그대로 역사는 흘러가는 거고 이 사람들은 손해를 봤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그게 시스템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법적으로도 뭐 금융이나 뭐 이런 게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제재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을 때도 계속 보다가 처음에는 뭐 의아했어요. 이걸 왜 굳이 제재를 하지? 마치 인터넷 실명제처럼. 네. 근데 이제 후발부에 대해서는 제재가 오히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무지에서 오는 약간 오해들이 더 판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비트코인을 제가 처음에 샀던 이유는 네. 그 언젠가 이걸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눈으로 봤었잖아요. 그걸 네네. 옛날에 우리가 자가발전 시작할 때 비트코인 하나에 10만 원일 때 한참 쌀 때 야 10만 원이나 해. 이게 300원이었는데 이랬다가 그게 지금 올라가는 걸 보고 아 이게 그럼 화폐로서의 가치를 어느 정도까지 보나 보자 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일하다가 받은 부식비를 거기다가 넣어놨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긍정 씨 말처럼 화폐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네. 오히려 규제 시스템이 반대로 생겨야지만 화폐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화폐에 대한 신뢰를 제도에서 얻기 때문에 블록체인만 놓고 신뢰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체는 신뢰할 수 있으나 아까 말했던
기타 거기 자질구레하게 딸려오는 것들, 그렇죠. 거래소라던가 아니면 그 전자 지갑에 대한 걸 화폐로 볼 거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라던가 네. 이런 걸 위해서는 오히려 규제가 있어야 되는 상태. 그러니까 저는 규제 덕분에 블록체인이 다시,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뒤처지고 한국 뭐 IT 산업이 뒤처질 거다라는 말은 헛소리인 거고, 완전 헛소리지. 오히려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으려면 네. 남들보다 빠르게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저는 근데 이게 만약에 블록체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네. 가상화폐 아직도 그래요. 가상화폐를 어떻게 규제하겠다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항상 저는 이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가상화폐를 어떻게 규제하겠다는 건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고요. 뭐 가상화폐를 발급을 불편하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정부가 할 수 있는 저는 최대한이라고 보고 뭐 요런 우리가 블록체인의 기술을 봐도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다시 화폐로서 내가 지금 껌 사 먹으려도 전 비트코인으로 결제되나요? 이렇게 결제를 하려면 네. 첫째로는 비트코인의 가치가 지금 뭐 일정해야 돼요. 그렇게 뭐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얘가 지금 결국 그렇게 되려면 정부의 규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블록체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탈중앙화를 다시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자체는 그대로 놔두고 제가 말했던 거는 블록체인 그 겉다리로 오고 있는, 그러니까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화폐로서 오히려 인정을 받으려면 거래소라는 게 없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저는 거래소라는 게 생김으로써 탈중앙화가 약간 지역 중앙화로 점점 바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방 받았던 호족이 거점화, 생겼어요. 거점화. 네. 그러니까 거점화. 약간 지방 그냥 영주나 약간 돈 좀 있다 하는 방귀 끼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네. 야 우리 쪽에서만 블록체인 거래해 이런 식으로 점점 만들어 나가면 이게 블록체인의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뭐 어쨌든 이걸 네. 토론하는 느낌보다는 네네.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해킹 이게 당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복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제 사실상 복구 못 해요. 그리고 얘기 나온 대로 그 비트코인 전체를 봤을 때 네. 그거는 해킹이 아닌 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네. 보통은 이 이더리움이라는 데가 아까 나온 데가 네. 해킹을 당했어요. 네. 이더리움 시스템이요. 네. 거래소가 아니라. 거래소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더가 왕창 털린 거야.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냐 망했다 이러고 있는데 이더를 개발한 사람, 이더리움을 개발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게 둘 중에 하나야. 지금까지 있었던 그 방금 해킹당한 거래를 없었던 걸로 취소하자. 롤백하자. 백섭. 뒤로 백섭. 아이템 좋은 거 먹었지만 백섭.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시간까지 거래를 되돌리자라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 그럼 전 세계가 다 돌아가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다 뭔 소리냐. 이것도 역사의 일부분이다. 그냥 가자. 하는 사람. 가자. 그렇죠. 가자 하는 사람이 이렇게 두 분류로 나뉘었어요. 근데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을 이제 완벽한 보안을 유지한다. 네. 이거에 보안의 신뢰성을 가져가려면 네. 후자를 선택하는 게 맞는 거인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영원히 안 바뀐다는 걸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렇지.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거래를 되돌린다는 거는 거래를 조작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셈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건 블록체인의 정신을 위배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결정을 내렸고 그들은 거기서 하드포크라는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네. 헐. 그게 뭐죠? 포크. 백섭인가요? 포크라는 게 뭐냐? 복사를 하는 거랑 비슷하게 보면 돼요. 네. 모든 걸 복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드포크라는 거는 지금 있던 이더리움을 똑같이 복사해서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그 이름은 이더리움 클래식. 그러니까 해킹 당하기 전, 해킹 당한 후. 당하기 전이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백섭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있는 건 역사는 그대로 흘러가지만 그 이전의 걸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야? 이후인가? 어쨌든 하여튼 그 시점을 돌렸어. 네네네. 그래서 새로운 걸 만들었고 복사를 했잖아요. 네네. 그 말은 내가 만약에 코인 얘긴데 내가 100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었으면 100 이더리움 클래식을 똑같이 가지게 되는 거야. 그렇죠. 복사를 했으니까. 그래서 난 돈이 2배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한테 불만을 조금 상쇄시킬 수는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클래식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가고 있고요. 이렇게 하드포크라는 걸 통해서 약간 뭐 증자하듯이 그러니까 이더리움 아니 하드포크라는 거의 정의를 네.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 휘둘리는 좋은 부분 중 하나인데 네. 가만히 있으면은 하드포크가 돼서 더 돈을 불어난다, 증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첫 하드포크의 케이스가 이더리움이었는데 완전 첫은 아니야. 네. 근데 어쨌든 대표적인 얘가. 네. 사례가. 네. 근데 사실 그거는 그런 어떤 문제적인 사고에서 발생했던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포크라는 게 우리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해보신 분들은 포크라는 개념이 되게 쉽게 다가와요. 뭐냐면 우리가 자가발전 앱을 만들었어요. 네네. 근데 자가발전 이발소 앱도 하나 만들고 싶어. 은 실장이 아망드가 만들어놓은 코드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망드가 만든 코드에다가 글자 좀 고치고 기능 몇 개 더 로고 바꾸고 로고 바꾸고 이발소 앱으로 만들고 싶은데 포크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복사를 해서 만든다. 그래서 원본을 건드리면 안 되니까. 깃허브 뭐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네. 거기 들어서 포크 버튼만 누르면 그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나만의 코드를 또 만들 수 있게 만들어져요. 내 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수 있구나. 그쵸. 그러니까 템플릿이네요, 템플릿. 템플릿이고 방금 복사를 누른 포크를 누른 그 버전부터 분기가 되는 거야. 네. 나눠지는구나. 나뉘어져서 그렇죠. 자가발전 앱, 이발소 앱 이렇게 나뉘는데 지금은 이 개념은 이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나뉜 거죠. 네, 그래서 요 하드포크 얘기를 왜 했냐면 또 그 블록체인의 오해 중에 하나가 사기를 많이 당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오해 중에 가장 컸던 게 우리나라에서 한 고등학생이 이걸 이용해서 사기를 쳤다라는 사건이 한 번 있었죠. 네네. 이게 뭐냐면 가지아 사건이요. 네. 다시 아까 이더리움 얘기를 잠깐 하면 포크를 하면 코인이 어떻게 되죠? 복사돼요. 복사되죠. 그럼 2배가 되는 거야. 비트코인을 하드포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비트코인 플래티넘이란 이름의 코인을 만들어서 할 건데 포크를 한단 말은 내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 플래티넘도 많이 갖고 있겠죠. 네. 시작할 때부터. 옳다꾸니 하고 사람들이 막 산 거야. 비트코인을 사겠죠. 네, 그래서 하드포크 하겠다 했다가 하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안 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뭐 차익을 챙겼다 해서 거기에서 뭐 몇십 조가 증발했니 뭐 죽이니 살리니 말이 나왔던 게 여기서 나왔던 게 하드포크죠. 그래서 이 하드포크를 이용하면 실제로 우리도 뭐 비트코인을 가져와서 지금 비트 자가발전 코인 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요 하드포크는 사실 특수한 경우에 그러니까 쉽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이거 포크 뜨면 이제 나 대박 나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드려요. 포크가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야 그럼 너도 비트코인 자가발전 비트코인 만들고 네. 너는 뭐 은실장 코인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할 때 계속 포크를 해서 쓴다고 한들 네. 그 비트코인이란 이름을 그대로 갖고 가고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인 거잖아요. 안 되겠지 거의. 네. 그러니까 은실장 코인 누가 쓰겠어요? 그러니까요. 가치가 0인데 갖고 있으면 뭐 하냐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없이 사실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거래소라는 부분이 뭔가 이게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현물에 돈을 쓸어 담을 수 있는 네. 굉장히 그런 뭐랄까 봉이김선달 같은 느낌이었어요. 약간 네. 한강물이 지나가는데? 라고 그러고서 약간 네. 그래서 요 하드포크라는 게 네. 결국에는 블록체인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게 블록체인의 단점이라고 보긴 힘들다. 어떻게 보면은 그 블록체인의 결과적으로 한계점을 네. 뛰어넘을 수 없다 보니 그냥 방편으로 나온 약간 주먹구구식 방편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그렇죠.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그 뭐 마무리를 하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단순히 그 코인 이런 화폐만 사용되는 기술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뭐 예컨대 이런 것도 있어요. 메신저 같은 거. 뭐 우리 메신저 많이 쓰잖아요. 뭐 카카오톡이니 라인이니 네. 이걸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드는 거야. 지금 유명한 것들은 전혀 그런 걸 쓰고 있지 않지만 네네네.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란 게 위 변조가 불가능하게 한다라는 데 핵심을 두고 보면 네. 무궁무진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은 들어요. 요게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건 요 기술이 아마도 산업 전 분야에 모두 고르게 쓰일 것 같아서 그렇게 꼬집는 거지 앞으로 비트코인이 짱입니다가 아니라는 아닌 거죠. 말을 하고 싶어요. 뭐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하면서 항상 개발자분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네. 올바른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카톡에다가 우리가 글자만 쓸 수 있어요. 원래는 글자만 쓸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다가 파일을 보냈어. 그러면 앱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대응이 안 돼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카톡이 안 돼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파일을 보내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앱이 튕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말도 안 되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이제 네네. 개발자들은 항상 그런 걸 두려워하는데 네. 이런 문제점이 어디서 생기냐면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친다고 쳐요. 네. 친다고 쳐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칩시다.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에 장애물이 없다라고 인식을 했는데 사실은 있는데 없다라고 오류가 났을 때. 오류가 났어. 값이.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값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쵸. 개발자들이 봤을 때 이 값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을 거기다 접목을 한다고 쳐요. 네네. 접목을 하면 이제 앞에서 뭐 앞차랑 통신을 했을 때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들어왔어. 이건 블록체인 기술로 저 차 내 차가 완벽하게 맞는 데이터라고 합의를 했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차들도 같이 합의한 차 네.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항상 올바른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더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 기술들은 뭐 어디다가 사실은 데이터베이스가 쓰이는 것이라면 다, 아니면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다 쓸 녹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물론 한계점들은 있어요. 뭐 데이터 통신이 느리다, 아니 뭐 그 전달 속도가 느리다거나 할 게 많아지겠죠. 할 게 일단. 많아지니까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해결이 될 거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죠. 예측이죠. 지금 이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될 수 있었던 이유도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네트워크망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다 따라서 올라오고 빨라지고 있으니까 네. 옛날에 상상만 했던 것들을 지금 구현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했던 하나의 박스의 용량이 1메가가 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네네. 옛날에 PC 통신 시절을 쓰면 1메가를 받는데 약 5분, 10분을 걸렸다고 치면 그러니까. 지금은 1초도 안 걸릴 수도 있는 상태니까 네. 이게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그런 면에서는 이걸 어디에 쓰냐는 사실 그냥 기술 발전하기 나름인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차끼리 통신하는 것만 만들어놔도 사고 날 걱정은 0이겠네요. 그 블록체인이 이제 이더리움을 계속 제가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뭔가 이더리움은 코인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플랫폼이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걸 왜 얘기하느냐? 네. 블록체인이 아까 말했듯이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다시 말해서 뭐 사기꾼이 들어오던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들어오던 이 거래는 신뢰할 수 있어요. 거래 자체에 대해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은 어디 쓰이냐? 앞으로 가장 각광받는 분야는요, 로봇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망드네 청소기 로봇이 있어. 얘가 쓰레기 비워야 돼. 그래서 밖에 있는 종량제 쓰레기를 수거하는 로봇을 불러. 다른 로봇. 그렇죠. 그래서 야, 너 쓰레기 버릴 건데 가져가. 그럼 몇 킬로야? 10킬로. 5만 원 하면 거래를 하는 거야, 로봇끼리. 이 거래는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알아. 모두가 알고 신뢰가는 거래예요. 1층 사람이든 2층 사람이든 우리 집 청소기가 버렸다는 거를 다 알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망드는 사기당할 걱정 없이 이 로봇을 이용을 해서 뭐 서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우리 집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쓰레기 버리려고 문을 열었는데 이 로봇이 맞다는 거, 이 로봇이 진짜 쓰레기를 버리는 가져가는 로봇인지 인증된 로봇이라는 것들을 블록체인으로 쫙 검증을 하고 그리고 문을 열어준다면 네. 털릴 일이 없겠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그래서 뭐 이거 막 도태되고 그런다라고 하는데 그 세계적으로 블록체인 컨소시엄이 있어요. 네네. 그룹이 있어. 거기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고 초대 의장도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많은 손을 뻗고 있는데 정작 그 코인만 보시는 분들이 그렇지. 약간 편협하게 보는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 때문에 블록체인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 4차 산업혁명에 뒤처지고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뭐 토론 아닌 토론의 얘기들이 나왔었지만 근데 대부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중요성이나 블록체인은 코인과 별도로 더 주목해야 될 미래 기술이라는 것은 아마 올해 더 보편화될 거예요. 지금 뭐 시중은행에도 몇 개 쓰는 데가 있다고는 해요. 네. 뭐 전북은행이나 롯데카드라든지 뭐 이런 데서 쓰고 있다고요. 국민은행도 그렇고 일부 파트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올해 안에 이게 상당히 보편화가 많이 돼서 여기저기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 이론만 생각한다면 인건비 자체가 일단 더 사람이 할 일들이 줄어드는 거니까요. 검증을 일일이 해야 되는 것들. 뭐 이거는 뭐 기술로 되게 불가능한 걸 이뤄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좀 신뢰성이 많이 가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뉴스룸 JTBC 뉴스룸에서 정세승 교수와 유시민 네. 작가가 토론했던 것들을 들으면 네.
한번 정주행 아닌 정주행을 했는데 네. 그 뉴스 그 토론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유시민 작가가 개발자들이 장난감으로 만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정말 훌륭한 장난감이다라고 하거든요. 개발자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아무 가치가 없는 조던을 왜 만들어? 그러니까 리니지 아데나는 그 안에 무기라도 사지. 그렇지. 비트코인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너 1비트코인 줄게 하는데 그거 어디다 쓰는데 뭐 할 수 있는데 몰라. 나중에 언젠가 돈이 될 거야. 50센트 봐.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었을 때 뭐 우리가 아직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뭐 밝혀졌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네. 그분이 만들었던 사토시 나카모토 그분이 네네. 만들 때 그 장난감을 만들어야겠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되게 사소한 아이디어였는데 굉장히 이걸 구현해내는 거에 있어서 네.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블록체인을 볼 때마다. 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 비트코인에 의의가 있는 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뭐 요 코인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아망드 때 코인에 집중을 해서 얘기를 코인에 하고. 집중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비트코인 그 다른 저기에 대한 뭐 생각하고 계시는 흐름이 있나요? 다음 주쯤에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아니 그 블록체인화 하자는 거야 이제 토론하는 거를. 모두가 알고 있다가 주제를? 네, 저는 자가발전 회비를 이제 블록체인화 할 생각입니다. 주제를 바꾸면 모두가 알고. 네. 생각을 바꿔도 모두가 알고. 네. 뇌를 링크 시켰으면 좋겠네요. 이거 실제로 링크드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가 있거든요. 연결 리스트. 스타크래프트 2에 보면 프로토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자료 구조랑 똑같아요. 요 블록체인이. 방금 말한 프로토스야 이게. 네, 걔네들은 모든 생각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야한 생각을 블록체인에 어떻게 대한 하나 보다. 얘기를 네, 했고요. 훌륭합니다. 네. 아주 재밌는 방송이었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내가 드려야 약간 되는데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다행이네요. 그 장부를 한 사람 다 갖고 있다. 이것만 오늘 알고 가셔도 블록체인의 한 80%는 이해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그렇죠.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돈에 국한돼서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거. 그렇습니다. 네, 돈 말고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 훨씬 많습니다. 네, 아무튼 뭐 한 주에 2월의 시작을 저희가 블록체인으로 네. 이제 얘기를 나눠봤고 6월 동안은 좀 이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나 블록체인 그리고 이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지 않을까. 다음 네. 주가 끝인데요. 아, 다음 주 끝입니까? 네. 2부작입니까? 네, 2부작입니다. 아, 미안합니다. 네. 얘기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나 보군요. 역사가 모르기 때문에. 역사가 짧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